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해양수산부 소속의 고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좀 전격적이다라고 할 만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지난해 6월에 유족이 고발을 했고요. 또 국정원서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수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제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나흘밖에 되지 않는데 이전부터 청와대, 정부 그리고 대북 라인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까지 다 그 관련된 기록을 검찰이 다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그런 것 같아요. 2020년 9월에 서해 이대준 씨 월북과 관련해서는 월북은 그 당시 청와대 정부 그리고 대북 라인에서 이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보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북한군의 피살된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바꿨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한테 혐의가 좀 다르긴 합니다. 공통된 혐의도 있고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두 서훈 전 국정원장하고 해양경찰청장하고 공통된 죄명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허위로 밑에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건 이제 직권남용이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다. 그럼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이 이제 공범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 전자기록 손상이라는 죄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보 관련된 군사랄지 그다음에 안보실이랄지 여러 가지 국가 정보 관련된 기관들이 공유하는 군사 합동 정보 체계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밈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기록이 있는데 뭐 일단 이대준 씨와 관련된 그 뭐 첩보랄지 정보 자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밈스에 탑재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서욱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월북이라고 판단되는 것과 배치되는 그러한 기록 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예. 물론 이것 자체는 직권남용도 될 수 있지만 공용 전자 기록에 있는 것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공용 전자 기록 손상죄라는 것이 더 붙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밈스에 들어간 자료 60여 건을 삭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용 전자 기록 손상 혐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서욱 전 장관 본인은 나는 삭제하지 않았다. 일단 혐의는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욱 전 장관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첩보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럼 밈스를 통해서 관계 기관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본인의 주장은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에 대해서는 배포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제한을 시킨 것이지 이거 삭제한 게 아니다. 그리고 원본 자체가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게 삭제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도 다 남는데 그걸 왜 지우냐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원본 있으면 다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보는 사람은 한정될 수 있겠죠. 배포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A, B, C, D 이 기관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배포선을 제외시키면 뭐 A만 볼 수 있다랄지 B만 열람해서 참고할 수 있다랄지 이제 그렇게 협소하게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삭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A, B, C, D가 다 볼 수 있게 이미 밈스에 탑재가 됐는데 이걸 B, C, D가 보지 못하게 제한을 해버리고 그러려면 이거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삭제냐 아니면 배포선의 제한이냐 이 부분이 아마 법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법리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배포선을
줄인 것을 삭제를 볼 수 있느냐라는 네네네.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감사 결과가 이번 수사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제 안보실 주도로 은폐를 했다, 왜곡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감사원 결과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대준 씨가 피격이 된 다음에 이제 소각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인 9월 23일 날 관계장관 회의가 새벽 1시에 열려요. 그래서 그 회의 자체는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 당시의 안보실장은 서훈 안보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로 열려서 이제 국정원, 그다음에 국방부, 그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삭제 지시랄지 월북으로 판단되는 그런 것을 지금 당시에 청와대 정부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예. 그 과정에서 증거 조작도 하고 그다음에 첩보 자산을 갖다가 삭제시키고 그래서 지금 검찰 자체는 그 장관회의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회의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국정원에서도 사실 40건 이상이 이제 삭제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장관회의에서 이미 월북으로 단정을 짓고 월북과 배치되는 그러한 기밀 문서 아니면 첩보 자산 이런 것은 전부 다 삭제하도록 그때 장관회의에서 이미 정해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 회의를 주관한 서훈 실장, 전 실장이죠. 서훈 전 실장이나 국정원장이었던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한테는 왜 지금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조사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검찰은 이건 명백히 증거 조작이다. 월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확신이 드니까 일단 조사를 한 서욱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랄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나면 사실 전 국방장관하고 네. 해경청장이 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또 국가안보실장인 서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서욱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해경청장 네. 김홍희 해경청장이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걸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보통 영장이 청구가 된 다음에 20일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일 정도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영장 청구의 결과를 실질 말하는 검사, 거예요? 아니 영장 실질 심사는 곧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고. 근데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하면 네. 보통 뭐 2, 3일 내에 2, 3일. 영장 심사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20일 이내라는 것은 일단 영장이 만약에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에서 영장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최대한 20일이에요. 이게 원래 10일인데 네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오늘이 18일이기 때문에 20일, 2, 3일이 딱 맞는 거예요. 예. 이틀 정도 예, 있다가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2, 3일 내. 네. 그럼 2, 3일 내면 오늘 18일이니까 뭐 적어도 20일, 21일에는 영장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발부 여부. 보통은 밤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네네. 늦게 20일 늦게나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박지원 장관 같은 경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택을 또 수색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보면 수첩하고 몇 가지만 갖고 가고 아무것도 갖고 간 거 없다. 나를 망신 주기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더 하게 된다면 무언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요. 이제 네.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다 확보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는 사실 뭔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사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자택은 거의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뭐 수첩하고 뭐 휴대폰밖에 가져간 게 없다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수첩이나 휴대폰에 많은 증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뭐 국정농단 사건일지 적폐 수사랄지 또 최근에 관련된 뭐 대장동 사건일지 이런 걸 보면 사실 휴대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에서
일단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뭐 확보한 게 있을 거라 이렇게 봐요.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도 비슷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또 마찬가지죠.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그중에 우리가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문건, 그러한 정보 이런 것들 다 압수수색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온 정보들은 이제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도 또 언론에 발표된 것도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 자체가 아마 검찰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은 일치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다. 증거를 조금 자기가 좀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아마 바라보는 시각은 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확인되지 않는 증거를 마치 확인된 것처럼 월북의 판단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에 이대준 씨의 슬리퍼가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이게 얘기하는 나왔었죠, 거죠. 처음에. 그런데 이 슬리퍼가 사실은 이대준 씨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고 슬리퍼를 남겨놓고 월북했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대준 씨가 게 우리가 많은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 구매에 관해서 알선을 했는데 이 구매 대금 받아가지고 도박으로 탕진했다. 그래서 도박빚을 못 갚으니까 월북한 것처럼 그렇게 약간 증거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표류 그러니까 어떠한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표류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를 외국에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북한 쪽으로 가는 거 알고 미리 준비를 다 했다. 근데 사실 그 조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월북으로 단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주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죠. 또 이제 구명조끼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면 표류를 하면서 구명조끼 입었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배포한 구명조끼 배에 비치된 구명조끼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밝히는 당시에 배에 이제 한자로 된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로 된 구명조끼는 중국 어선들이 쓰는 구명조끼인데 네. 그러면 월북을 단정짓고 하려고 했는데 이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었느냐? 그러면 표류하다가 어떻게 보면 중국 어선에 뭐 잠시 있다가 구명조끼를 빌려 입었다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네. 아예 이 김홍희 해경청장은 나 한자로 쓰는 구명조끼 못 본 거야 안 본 걸로 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월북으로 단정짓기 위해서 해경이 앞장서서 증거를 조작하고 시험 결과를 왜곡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감사원이나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감사원이 뭐 말씀해 준 것처럼 5개 기관에 20명에 대해서 이제 수사 요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2명이 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2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영장 이제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다 구속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물론 영장이 이제 발부될지 발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첩보와 관련된 첩보를 삭제를 지시한. 그 정도 선은 아마 영장이 다 청구할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한 20명 정도가 수사 대상인데 그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공범의 수준이라고 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오늘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그까지 또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안보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과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대준 씨에 대한 어떤 결정, 월북이냐 아니냐를 비롯해서 또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월북으로 보냐 아니면 피격으로 봐가지고 월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우리 백성을 죽이냐 이것은 국가 외교 안보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은 통치권자가
결정하는 사안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사안은 국가안보실장이 주도를 한 걸로 돼 있지만 네. 만에 하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여가 됐다랄지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야당이랄지 아니면 전 정권의 인사들은 이것이 정치 보복의 수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고 이것은 가짜 수사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하든 안 하든 아니면 조사 안 하고 기소를 해도 결과적으로 검찰의 어떤 정치 보복, 뭐 수사 조작 뭐 이런 논란은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끝으로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장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보통 영장 실질 심사에서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요, 네. 이 사건이 좀 쟁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한 것이 원본부터 비롯해서 다 삭제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이것은 공공기록 손상, 공공 전자기록 손상이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법에 저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부분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질 거고요. 또 이제 설사 이게 죄가 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는 굉장히 그 당시에 북한과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사안이거든요. 통칭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는 맞아요. 네. 중대한 범죄는 맞지만 국가 이익 부분이랄지 외교 안보랄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더군다나 전 국가안보실장이고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법원에서 네. 영장이 발부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기각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